안녕하세요. 누구나 편하게 신누편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사업 소식입니다. 운명의 3월 60조 잠수함 수주전의 서막.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일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무려 60조 원. 캐나다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CPSP 사업, 즉 캐나다 잠수함 능력 프로그램입니다. 12척의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사업은 캐나다 해군 현대화의 핵심이자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는 3월 입찰 마감, 그리고 5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구촌의 이목이 캐나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산 강국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라운드에 오른 건 단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독일. 물러설 수 없는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에게 이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기폭제가 될 운명의 승부처입니다. 이미 K방산은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릅니다. G7 회원국이자 나토의 핵심 동맹국, 선진 방산 시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도 같은 곳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캐나다 수주는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성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보고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수중 스텔스 성능과 전투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남은 두 달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캐나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역전? 독일의 외교적 압박과 위기론.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승리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잠수함 장보고 배치의 성능은 독보적이었으니까요.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수중 작전 시간이 길고 소음도 극도로 낮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독일의 216형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실전 배치된 장보고의 운용 데이터는 캐나다 해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말 캐나다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유럽방산기구, 즉 EDA의 정식 파트너로 참여한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협력 강화를 넘어 방산 생태계 전체를 유럽과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유럽 방산 블록에 합류했으니 당연히 유럽 기업의 잠수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독일 HDW사의 209형과 214형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독일은 한국 잠수함에는 여전히 우리의 원천 기술이 들어있다며 기술 이전과 로열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한독 잠수함 협력의 이면에 숨어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캐나다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기술 분쟁이 있는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독일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승부의 추가 급격히 독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이기고 외교로 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사단의 히든카드, 왜 대한항공인가? 정부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특사단이 캐나다로 출발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망라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예상치 못한 동행자였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경영진입니다. 잠수함 사업에 웬 항공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비장의 연결고리, 바로 bombardier 캐나다의 자랑인 항공기 제조사 bombardier 비즈니스 제트기와 특수 목적 항공기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 공군의 특수기 사업을 위해 bombardier의 기체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항공기 구매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실제로 봄바르디어는 캐나다 퀘벡주의 핵심 고용주입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합니다. 특사단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방산 담당 장관들을 만났습니다. 대한항공 경영진도 동석했습니다. 자리에서 강훈식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봄바르디어 구매권은 그 증거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카드가 협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특사단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챕터 4. 현대차의 고뇌, 캐나다가 원하는 진짜 대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무기 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실익입니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만큼 자국 경제에 확실한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와 의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독일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작년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을 앞세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온타리오주에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상 고용 인원만 3,000명 이상. 캐나다 자동차 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독일의 경제 선물 공세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투자를 검토해달라.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연간 170만 대 규모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 멕시코와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갖춘 현대차에게 캐나다 공장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생산 최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아우르는 USMCA 무역 협정 하에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면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 생산에 대한 보조금도 상당합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임원은 말합니다. 기업의 투자는 수익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이해합니다.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의 결정이 60조 수주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편도 티켓 끊었습니다. 하나오션의 배수진 기업들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오션 어성철 사장은 이달 초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캐나다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끄는 겁니다. 수주 성공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사장 스스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이례적인 결단에 직원들은 놀랐지만 곧 사장의 각오를 이해했습니다. 60조 원 프로젝트는 하나오션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 해군 제독들,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술 설명회만 수십 차례, 때로는 하루에 56개 미팅을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역설합니다. 하나오션의 노력은 현지 마케팅에서도 드러납니다. 캐나다 주요 도시의 버스 정류장마다 한국 잠수함 광고가 붙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의 지하철역 대형 전광판에서는 장보고의 위용을 알리는 영상이 반복 재생됩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대대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의 타겟 광고를 집행하며 캐나다 국민들에게 한국 잠수함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사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실제로 장보고는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반면 독일의 216형은 아직 한 척도 건조되지 않은 페이퍼 플랜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리스크가 훨씬 큰 것이죠. 하지만 사장도 압니다. 이제 남은 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라는 것을. 세일즈 외교가 최후의 전장입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조선소와의 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일부 모듈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편도 티켓의 귀환일은 5월에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총력전 최후의 승자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하나오션과 독일 조선소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방, 외교, 경제가 총체적으로 뒤엉킨 국가 대 국가의 총력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 코리아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세계적 조선 기술력, 여기에 대한항공의 봄바르디어 구매라는 경제 카드가 더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현지 투자 가능성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단의 활동부터 주캐나다 대사관의 로비 활동,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까지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르켈 이후 집권한 숄츠 총리는 방산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폭스바겐의 21조 투자 약속에 더해 독일 정부는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지원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방산 블록이라는 정치적 연대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캐나다 내부 여론도 갈립니다. 기술 중심의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실전 검증 데이터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의회와 정치권에서는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외교적 고려를 강조합니다. 경제계는 실익을 따집니다. 누가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오느냐. 3월 입찰 마감이 코앞입니다. 양국은 최종 제안서를 다듬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 가격, 현지 생산 계획, 기술 이전 범위, 그리고 경제 협력 패키지까지 모든 것이 총망라된 최종안이 캐나다 정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5월 최종 발표의 날이 다가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독일의 거센 공세를 뚫고 60조 원의 거대 일감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 승부는 단순한 수주전을 넘어 K방산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캐나다에서 들려올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도전이 계속됩니다.